5년 전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과 재혼하면서 새 출발을 꿈꿨던 50대 여성 이 씨.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5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호주로 유학을 간 전 남편의 딸이 이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 남편의 딸은 이 씨에게 아버지와 이혼을 했더라도 약속했던 학비와 생활비는 계속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딸에게 유학을 권유한 사람은 이 씨였습니다. 이 씨는 딸의 미래를 위해 유학을 권유했고 편의를 위해 친자로 입양했으며 결혼 생활 중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이혼하면서 딸에게 송금을 중단한 겁니다. 계속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딸과 이제 이혼했으니 부양 의무가 없다는 이 씨.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은 이제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한 5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이들 부부는 초혼은 아니었고요. 재혼 부부였는데 결국 다시 재혼한 지 몇 년 만에 이혼한 부부의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부와 같은 사례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재혼 가정인데요.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했죠. 첫 번째 남편의 배신 때문에 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 난 다시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결심으로 식당 일을 하면서 살아온 여성분인데 지인의 소개로 2살 연상의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에 빠집니다. 이 결심이 좀 허무하죠. 그리고 결국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한 남성은 전처와 사이에서 19살 딸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거의 친딸처럼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청소년들이 마음을 잘 안 열죠, 새엄마한테. 그런데 워낙 잘해서 적당히 예의도 갖추면서도 적당히 친한 상당히 괜찮은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모녀 관계가. 자, 그런데 문제는 부부 관계에서 발생을 했어요. 결혼 한 1년 됐을 때부터 두 사람이 다툼이 많아졌던 거예요. 성격이 둘 다 강해서 한 명이 좀 물러서면은 괜찮은데 물러서지 않으니까 이 분쟁이 커지고 갈등이 계속 축적되다가 결국은 결혼 5년 만에 또다시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됩니다. 초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또 재혼한 지 5년 만에 다시 결국은 이제 성격 차이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의 결혼 실패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누구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죠? 일단은 두 번째 이혼을 하고는 이분이 이제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도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좀 마음을 추스렸을 즈음 됐는데 호주로 유학 간 그러니까 전 남편의 딸이죠. 본인이 권유해서 가라고 해서 유학을 보냈던 그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랑 이혼을 했어도 원래 나한테 그 유학 비용이니 학비 뭐 생활비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속해서 저 유학 비용을 책임져라. 이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혼하면서 아마 딸이 있는데 딸을 이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적인 어떤 계기는 이제 새어머니겠죠. 어머니가 유학을 가라고 권유에 의해서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된 거군요. 네, 재혼할 당시에 이제 진로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유학 가는 거 좋을 것 같다. 나도 학비나 생활비 좀 보태주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권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호주로 딸은 유학을 갔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가고 나서 이혼을 서로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100%는 아니지만 이혼하기 전까지는 생활비랑 뭐 이런 걸 좀 보태서 보내줬나 봐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한 거죠. 갔을 때 가고 나서.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 또 한 3번 정도 생활비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셨다고 해요. 근데 식당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이상 돈을 보낼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그 돈을 중단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저는 그냥 생각할 때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하면 재혼했기 때문에 그냥 헤어졌다고 하면 딸에 대한 책임도 좀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둘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딸의 입장하고 지금 50대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입장 어떻게 맞습니다. 다른 겁니까? 딸과 전 새엄마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저는 신세대, 젊은 세대 요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딸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새어머니가 권유해서 나는 갔는데 아까 좀 보태준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너의 유학 비용을 내가 책임지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딸의 주장은. 그래서 4년 예정으로 지금 갔는데 3년 잘 공부했고요. 1년 남았어요. 이 딸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혼한 거는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 부부간의 문제고 나는 지금 입양된 딸이지 않느냐. 그러면 1년 남은 이 기간 책임져야 한다. 계산도 똑부러지게 나왔습니다. 학비 5천만 원 1년간. 내가 1년 호주에서 버틸 수 있는 생활비 3,500만 원. 엄마는 나한테 8,500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부부관계가 유지됐을 때는 딸이었고 내가 권유했고 보내준 게 맞지만 지금은 너의 아버지와 나는 남남이 됐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금 입양 관계는 맞아요. 입양도 이제 파양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야. 나는 더 이상 돈을 보내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 유학비가 어마어마하군요. 엄청나네요. 학비만 해도 5천만 원에 생활비 3,500까지 8,500이라고 하는데 웬만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1년의 그 유학비가 되는 건데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죠. 50대 여성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떤 게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궁금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재혼 후 그다음 입양한 딸도 나중에 이혼을 했을 때에도 유학비를 계속 보내줘야 되는가랍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친양자로 입양한 딸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혹시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가? 이런 게 궁금증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으면 남편의 딸과도 끝나는 거 아니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내가 유학을 갔다.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유학비 계속 줘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일단은 그 친양자 관계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입양을 한 그 친양자로 입양을 한 상황인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이혼을 하더라도 이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엄마와 관련되어서 이혼했으니까 이제 부모가 남남이 됐으니까 딸하고도 그 남편의 자식인 딸하고도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이게 지금 부양료를 낼 수가 있느냐, 부양료를 이제 지금 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비를 대줘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심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내주기가 지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양 의무가 똑같은 부양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딸이 미성년 자녀였다라고 한다면 일차적인 어떤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양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년이 되었고 그리고 뭐 성년이 돼가지고 뭐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가지고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어떤 유학비를 대달라고 하는 2차적 부양 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좀 부양을 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입양은 맞죠. 입양은 맞는데 이게 친양자로 입양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친양자 제도는 2008년부터 이제 한 10년 남짓 됐는데 법적으로는 친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해도 친자식 관계는 남잖아요. 똑같이 친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친자식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혼해도 아버지에게 친자식, 어머니에게 친자식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만든 이유 자체가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입양을 해놨다가 파양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그 삶이 너무나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입양을 했는데 친부모와 관계가 옛날에 양자 관계가 안 끊기니까 지금 사는 아버지는 김 씨인데 내성은 이 씨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가족으로 편입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혼해도 일단 부부관계는 모자관계는 안 끊기는데 문제는 이 부양 의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김남국 변호사 설명이 정확해요. 다만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혹시라도 어머님이 편지로라도 내가 뭐 앞으로 너의 생일계 뭐 학비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 써놓은 거 있는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증여를 약속한 증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친딸로 친양자로 입양 그러니까 친딸이 아니더라도 그냥 남남끼리라도 내가 생활비 학비 대주겠다라는 증여를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를 했더라도 물론 말로만 했을 경우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서류로 써놓은 증여약은 계약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약 공증 같은 걸 안 해도 만약 편지 하나만이라고 하더라도 다퉈질 소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는 또 하나 뭐냐면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고 이혼한 가운데에서 친양자 이 부분을 파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향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파양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 제도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자녀의 복리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양하려면 아주 엄격하게 굉장히 뭐 학대를 한다거나 해서 더 이상 이걸 친자식 관계를 유지해 두는 것이 오히려 해롭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재판상 파양을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네. 쉽게 허용을 안 해주는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다고 해도 이 단순하게 뭐 모녀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만으로 큰 법적인 부담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생계 유지를 도와주는 정도의 어떤 관계는 앞으로도 이거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예. 어머니가 나이 드셨을 때 이 법적인 딸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딸은 파양을 하거나 친양자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새엄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재산을 모아놓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딸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라고 했을 때 상속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서 전혀 파양이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새엄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 아이와 관련되어서 감정적 부분이 이번에 이 소송으로 인해서 굉장히 거꾸로 좀 갈랐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파양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앞서 이제 양재열 변호사님 이야기를 해주는 대로 이게 그냥 정말 태어난 내가 낳은 자식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서 재판상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파양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사람의 모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보입니다. 이제 보통 사람 관계라는 게 지금 5년 전에 아마 재혼할 때는 서로 관계도 좋으니까 그렇죠. 딸도 책임져주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 이미 남편과 이제 정리한 마당에 남편의 딸까지 내가 다시 이렇게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사람의 어떤 심리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딸이 유학비 대달라고 이게 연락이 왔는데 파양까지는 좀 쉽지 않다.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서 빠져 있는 거 하나가요. 친아버지는 뭐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친아버지가 예. 굉장히 어렵다잖아요, 지금요. 아니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딸의 입장에서 절박성을 보면 1년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새엄마도 어려운데 예. 친아버지가 어려우니까 새엄마한테 지금 이 딸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 이건 이해가 되는데 예, 예. 좀 이 부분만은 어떻게 해결하는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 해야죠. 열심히 그러면 공부해서 자금 얘기한 받고. 것처럼 본인이 하면 되죠.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 그 유학비까지 다 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무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파양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갑니다.